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언론들이 저는요, 못돼도 너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어찌됐든 어제 김현태를 비롯해서 곽종훈까지 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도 이진우를 비롯해서 지금 누굽니까? 여인영, 심지어 홍장범까지 말이 다 바뀌었어요. 말인즉슨 지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원래 따지면 대통령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돼서 대통령 국회 무력화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가 빵빵빵 터져야 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잘못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저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자, 이러니까요. 얘네들이요. 프레임 전환을 합니다. 프레임 전환. 자, 뭘로 프레임 전환을 하냐면요. 바로 이거 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해요. 대왕고래 시추 실패와 관련돼가지고. 자, 제가 어떻게 보다니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제 이왕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왜 이게 비판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더 나아가 시추를 2번, 3번도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실패한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제 TV 메인 뉴스에서 이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몇 개나 보도를 했느냐. 자, KBS 1개, SBS 1개, TV조선 1개, 채널A 1개, MBN 1개, 심지어 MBC도 1개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가장 메인에 가장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JTBC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심지어 어제 헌재 재판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어떻게 했냐? 이걸요. 가장 첫 번째 뉴스로 내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시작. 네. 어제 분명히 헌재 재판에서 진술들이 빵빵 터졌고 그게 얼마나 바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요. 3꼭지나 보도하면서 메인 뉴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제 김현태를 비롯해서 곽종군이 JTBC와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답을 내놨다라면요. 저걸 일면에 시겠습니까? 저걸 저렇게 많이 보도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요.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동아일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여드릴게요.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석유 가스 탐사 중단.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해. 자, 그런데 그 이유 뭐라고 쓰느냐? 영일만 석유 주장 미 액트지오 40억 챙기고 떠나. 삼성전자 시총 5배라더니 첫 시추만에 사실상 실패 결론. 삼성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이게 바로 지금 동아일보의 사설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일면 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일면 탑. 네? 곽종근은 저기 밑에다가 지금 의회 정족수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하고요. 이렇게 일면 탑에다가 저 내용을 실어 놓은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스탠스입니까? JTBC랑 똑같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 헌재 재판이었습니다. 왜냐? 한 나라의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의 여부를 정하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터뜨렸어요. 야, 오늘 김현태가 증인 나온대. 오늘 곽종훈이가 증인이 나온대. 라고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잡혔으면요. 언론이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잡힌 내용을 보도를 해줘야죠. 근데 바로 잡힌 내용도 보도를 안 하면서 말도 안 돼 갑자기 대왕고래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면 탑으로.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들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대통령 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 생채기 낼 수 있을까? 찾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걸 누가 들고 나오냐? 헌재 재판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요. 누가 잘 바로잡아줬냐?
어제 헌재 재판에 나온 경제수석이 너무 잘 얘기했어요. 어제 뭐라 그랬냐? 줄탄핵 입법, 일방적 입법, 예산삭감이 계엄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보도가 나왔던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국회 측 변호인이 물어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요. 제대로 찝어줬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너지 안보 예산 관련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추 한 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사업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을지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예산의 심의권이잖아요. 액트 지오의 그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나와 있다고 근데 보고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사업성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산자부에서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예. 국회가 한 달 전 시점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자부 역시도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국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시키고 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추 예산이라는 게 유전에 기본적으로 5번, 6번을 해야 되는 건데 시추를 자, 한 번으로 그러면 끝날 수가 지금 없는 이렇게 거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추도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자를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석유공사가 자체 비용으로 지금 1차 시추를 한 거고요. 근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추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정부에서 그거는 지금.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추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국회는 되는 거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합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또 심의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심의해서는 다르시니까 예산 심의가 제대로 하지도 알겠습니다. 않고 시간이 많지 그런 거죠. 않아서 제가 반대 신문 중에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담화에서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왕고래 보도 하나 나오니까요.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대통령 헌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대왕고래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와 관련돼가지고 뭔가를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 예산 삭감 관련된 비상계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이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실패한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하려면 됩니까? 자, 다른 나라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근상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학계에선 시추의 실패는 없다고 말한대요. 왜냐? 발견을 못했더라도 첫 시추 데이터를 기본으로 주변 지역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가이아나 광구도 2015년에 발견되는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시추가 진행되었고 이스라엘 심해가스는 탐사 시추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노르웨이는 33번 만에 시추공 유전을 찾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실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민주당은요 한 번 실패한 가지고 이 정도로 떠들썩하게 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가 두려우면요 하지를 말아야지.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번 가지고 이 정도로 부풀리고 있고요. 이걸 지금 대통령 헌재 재판 따져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 책임지네요? 누가 책임져?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책임진 거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뭐 했습니까? 이 나라 빚을요 1,000조를 만들어놨습니다. 1,000조. 지금 대왕고래 실패 얼마? 1,000억. 문재인 빚 1,000조. 뭐가 더 많아요? 그럼 문재인은 뭘 책임져야 되냐고. 다 책임져야지. 제가 이래서 언론이 못됐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네? 누가 몰라요? 그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중요한 건 그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투입시키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장래를 보고 투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투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국회, 아니 헌재에서 곽정건, 김현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한 채 어떤 걸로 프레임 트는 겁니까? 대왕고래 실패를 프레임 트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언론들이요 정말 못됐고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통령 헌재 재판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증인들을 계속 출석을 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뭐합니까? 그걸 제대로 보도 안 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나오면요 또다시 뭘 깔 거 없을까라고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언론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 안에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면 안 되고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왜곡하는 그 밖에 있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거에 있게.